중요한 얘기.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투표용지 부속 사태. 네. 이게 또 그 의원님께서는 네. 국조특위 위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네. 기간 보고도 받으셨는데 네네, 그저께 했습니다. 네. 이 투표용지 대란이 예견된 인재였다라고 네, 또 밝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지금 투표용지를 왜 50%까지 줄였냐 네. 이게 지금 좀 화두인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요번에 국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저께 이제 기관 보고도 받았는데요. 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고는 추세였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죠. 예. 그렇죠. 지난 대선이나 총선을 보면 그 전에 대선 총선보다 훨씬 높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투표용지 본투표 때 이제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는 비율을 원래는 60, 70%였는데 네. 그거를 50, 60%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원래 60이었는데 50%로 줄이는 결정을 해요. 선관위에서. 근데 놀랍게도 네. 이 결정을 선관위 위원들이 논의를 하지도 않고 논의를 아예 안 하고 중요한 걸? 네,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이제 그게 규정 안에 들어가는데 그 규정이 사무총장 정결이에요. 네, 그래서 사무총장 그냥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네. 회의에 보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50% 줄였지만 또 50%로 반드시 줄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50% 하한선일 뿐이고 각 그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 선관위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송파구 선관위가 예를 들면 송파구 선관위 이번에 가장 문제가 네, 됐던 그 문제가 됐어요. 거기서 60에서 5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줄였는데 또 송파구 그 선관위가 그렇게 줄여요. 50%까지. 어허, 네. 근데 그 결정을 하는 결정도 송파구 선관위에서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그냥 서면으로? 송파구 그냥 그 네. 담당자가 서면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논의도 안 한 채 서면 결의를 해버려요. 어머나. 근데 송파구는 굉장히 선거 투표율이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은 다른 데보다 조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표용지를 줄이면 안 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도 그 기준을 잘못 설정하고 네.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도 논의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줄여버리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계속 중첩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50%를 정하는 기준이 선거인 수잖아요. 네네네. 선거인 수를 정할 때 그 규정에 보면 그 기준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거인 명부가 실제로 나온 5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년 12월 인구 기준일. 그래서 네. 둘 중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5월에 하든지 아니면 12월에서부터 5월까지 인구 변동이 별로 없으면 네네. 12월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0명이 늘어납니다. 1,000명. 네, 그래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5월을 기준으로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최신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12월로 결정해가지고 12월로 하고 50%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네. 부족하는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12.3 내란을 겪고 네. 그걸 이겨내고 네네. 그런 과정에서 네, K민주주의가 되게 주목을 전 세계적으로 받았는데 네. 뭐 그런 이제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 네, 이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또 실제 제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선거라는 그렇죠. 이제 실제 장면이잖아요. 민주주의의 네. 가장 핵심이 선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게 네. 이게 관리가 됐다는 거는 납득하기 정말 어렵네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번에 또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구조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네. 그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을 그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행정부의 조직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행정, 입법, 사법을 어디로부터도 독립된 그런 기관이라고 네.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독립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 안 좋은 것이 독립이니까 아무도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이제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네. 그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은 그냥 그 뭐 예를 들면 서울은 중앙지법원장이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판사들이 하는데 이 판사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다 이제 비상근이고 그 선관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관리 감독이 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결정은 다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 밑에 이제 그 선관위 실제 실무자들이 하는데 이 실무자들은 이제 감시 겸제나 통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심각하네요. 사실 또 그런 문제와 함께 또 네. 1차 저 기간 네네. 보고에서도 또 되게 눈여겨지게 언론에서 다뤘던 부분은 네. 노태악, 이 네. 부부 동반, 맞아요. 뭐 이런 해외 일정 네, 네. 이런 거, 네네. 그리고 또 선관위 자체 해외 출장에 되게 잦음,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뭔가 일을 잘하기 위한 해외 출장이면 모르겠는데 네. 그냥 습관적으로 휴양지라든지 그냥 관광지 이런 곳들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왔고요. 네. 특히 노태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부부 동반으로 그러니까 유럽 뭐 이제 그 좋은 동네를 많이 다니셨어요. 막 호주, 뉴질랜드, 독일, 에스토니아, 공기 좋고. 네 데인마크, 스웨덴 이런 덴마크. 곳들을 가셨는데 부부 동반으로 하면서 그 배우자의 비즈니스 항공료가 그러니까 배우자의 동반을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비즈니스 항공료, 뭐 숙박비, 식비 이런 걸 다 이제 그 세금으로 다 충당을 했고 네. 심지어 이 비즈니스 항공료가 1,200만 원이에요. 왕복이. 1200이요? 네. 근데 3번을 갔다 왔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3,600만 원을 그죠? 그 배우자의 항공료에 쓴 거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투표 용지를 그 10% 감축하면서 네. 실제 이제 뭐 그 감축한 이유 중에 하나로 예산 절감을 들었는데 이 투표 용지 감축하는 데 든 예산이 그 제가 그 얼핏 듣기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 출장 동행하는데 쓴 비용을 조금만 아끼면 그죠? 투표 용지를 당연히 그대로 찍을 수 있었고 네. 이런 사단이 날 수는 없었던 거죠. 물론 네. 내가 배우자랑 출장을 가려고 하니까 투표용지 줄여야지 이건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네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그런 계산이 나온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비행기 표값만 1,200이면 뭐 이 사람들이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막 4인용 침대에서 자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특급 호텔에 묵고 네. 식사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것들 제공을 받고 다 이런 비용들이 국가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이 쓰면서 네. 정말 그냥 선거의 가장 핵심인 투표용지는 이렇게 제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따지지도 않고 네. 막 예산 절감이란 이유를 이렇게 줄여버려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면 네.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질 과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 하나 또 의원님 같은 분들께서 네. 다 이렇게 밝혀내고 네. 지적하고 네.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네. 개혁을 할 건가, 네. 어떻게 됩니까? 이 순간이? 이제 이번에 느낀 것은요. 선관위는 이대로 그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조직이다. 정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법상 너무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받기 때문에 내부 감사나 이런 것들도 어려운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그 법 개정을 통해서 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그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개헌이라든지 이렇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그 논의도 같이 해나가야 하는데요. 네, 뭐 그 이전에라도 당장 이제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밝혀내서 이런 이상한 구조들을 좀 해결을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선관위원들이 다 거의 다 비상임이고 한 명만 이제 상임인데 이런 구조 그리고 판사와 겸직하는 구조로는 더 이상 이제 제대로 된 선거 관리는 어렵다.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상임위원들이 조금 더 그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사의 겸직 문제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그 논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앞으로 또 과제 될 것 네. 같습니다. 네.